안녕하세요.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는 글씨를 쓰는 캘리그라퍼 으뜸 캘리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건데요. 우선은 이 강의의 목적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단어를 쓰는 방법. 네, 우선은 모든 작가님들은 개개인마다 고유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가장 처음 가르치시는 대표 작가님의 방향으로 보통 따라가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단어 쓰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독학을 하는 분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수하게 취미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내가 캘리그라피를 한번 학원에 가기 전에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첫 걸음을 위한 강의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단어 쓰는 방법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되도록이면 이 강의를 듣고 나는 캘리그라피를 다 배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이고 취미 영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취미 영역으로 생각하시면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강의고, 학원에 가기 전에 내가 혼자 한번 써보겠다, 그리고 학원에 갔을 때 조금 더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써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첫걸음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점 유의해 주시고 단어를 쓰는 방법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실 거는 뭐냐면, 일단 순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한 글자 단어 쓰는 방법, 그리고 두 글자 단어를 쓰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세 글자 단어를 쓰는 방법을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 네 글자 단어를 쓰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네 글자 이상은 다섯 글자까지 이상으로 가는 거는 응용이고, 엄밀히 말해서 이 이후부터는 문장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총 4개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단어를 쓰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 순서는 제가 보통 레슨을 해드리는 순서하고 동일한 순서예요. 다만 레슨에서 들어가는 내용과는 별개로 조금 생략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앞에 설명이 좀 길었으니까 빨리 한번 나가볼까요? 자, 그러면 한 글자 단어를 쓰는 방법 우선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고 보여드리면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응용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제가 써드리지 않은 단어, 한 글자인데 제가 써드리지 않은 단어에서 여러분들께서 응용해서 그 단어도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거는, 한 글자 단어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은 벽이라고도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종의 한쪽에 벽을 확실하게 세워두시고 글씨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뻗어나갈 수 있는 선을 어떻게 뻗어나가야 하는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냥 달이라는 글씨를 써볼게요. 캘리그라피가 아니라 일반 글씨로 쓰면, 자, 이 달이라는 글자를 볼 때 달은 네모난 형태의 형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캘리그라피는 이제 선의 예술이기도 하다고 아실 텐데요. 선이 뻗어나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이쪽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좌우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상하로도 뻗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상하 좌우로 다 뻗어나갈 수 있는 게 한 글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벽이라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는 뻗어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뻗어나갈 거야 라고 하면 이 왼쪽으로는 뻗어나가지 않는다 라고 정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위로 뻗어나간다 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뻗어나가지 않는다 라고 정해주시면 좋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칭되는 쪽으로 뻗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한 글자 단어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선을 한번 뻗어나가 볼게요. 우선은 저는 첫 번째로 왼쪽에 벽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벽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 좌우에서 위쪽, 아래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쪽, 아래쪽, 오른쪽으로 다 뻗어나가 볼게요. 위쪽으로 길게, 왼쪽으로 길게, 아래쪽으로 길게, 상하 좌우 다 뻗어나갈 수 있죠. 근데 보면 너무 다 뻗어나가서 이상해져요. 여기서 어떻게 발전을 시키냐? 상하 좌우에서 한쪽, 좌쪽을 뺀다고 치고 벽을 친다고 치고 상하 우로 오른쪽으로 뻗어나간다고 했을 때 너무 이상하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로만 줄이는 거예요. 한 글자의 단어를 쓸 때, 그리고 앞으로 모든 단어를 쓸 땐 다 똑같겠지만 최소 선의 영역을 넓히는 방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만 줄이는 겁니다. 그럼 자, 두 가지로 줄여볼게요. 아까 길게 뻗었죠? 그냥 일반적으로 살짝만 뻗을게요. 이 정도는 뻗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길게 뻗을게요. 그 다음에 아래로 조금 뻗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는 좀 과함이 사라졌어요. 그쵸?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과한 게 싫다라고 한다면 상하 좌우에서 한 군데만 뻗어가시면 돼요. 짧게 쏘주시고, 네, 밑에 받침을 길게 뻗어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글자 단어일 경우에는 상하 좌우 중에 어느 쪽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뻗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작가님, 이거 알겠는데 만약에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뻗어나갈 수 있는데 왼쪽으로는 뻗어나갈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왼쪽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달이라는 단어로 쓸게요. 그 이번에는 왼쪽 기준을 그러니까 오른쪽을 기준으로 두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오른쪽을 기준으로 두고 쓴다. 이거는 이제 예시니까 벽을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뻗어나갈 수 있는 거 A는 못 가겠죠. 그러면 D급부터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위에 모자가 조금 더 커졌죠. 네. 그리고 리을을 보통 쓸 때는 리을이 형태를 변형시키기 되게 쉬운데 하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자, 그러면 또 다른 방향이 있을까요, 선생님? 하면 나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예
짧게 하고요. 달을 조금 과하게 할 건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 일단 벽이 세웠죠. 네. 뭐 이런 식의 쓸 수도 있고, 조금 이제 달이라는 단어 자체는 보통의 선들이 다 오른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구조가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두 개 하나인 구조에서는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어려운데요.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것 중에 좀 쉬운 게 봄 같은 단어들, 일자로 돼 있는 단어들은 쉽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봄.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봄과는 다르게 벽을 두고 선이 왼쪽으로 갔죠. 보통 선이 왼쪽으로 가는 글씨들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자음, 모음, 자음이 일자의 형태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봄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왼쪽으로 벽을 두고 세운다고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쳐면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완전 대칭되게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뭐 봄, 달, 책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자, 책이라는 단어 애자, 우리가 예전에 모음할 때 했던 애자는 길게 뻗어나가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길게 갈 겁니다. 자, 길게 갔으니까 얘가 이미 하나가 들어갔죠. 그럼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길게 이렇게 들어가도 될 거예요. 근데 너무 과하죠? 이거를 조금 줄여볼게요. 마찬가지로 길게 가지만 너무 길게 가지 말고, 책이라는 단어 중에 기억도 이건 살짝 이렇게 가볼게요. 아까와는 다르게 위에가 조금 줄어든 것만으로도 조금 안정성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책, 칼, 뭐 봄, 달도 있고, 그리고 귤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갑자기 귤이 먹고 싶네요. 자, 얘는 아까 뭐랬죠? 일자로 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면 한쪽으로 주고 벽을 세우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벽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보통 이제 하나씩 전을 주는데 하나,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단어, 꽃이라는 단어도 한번 써볼게요. 꽃은 마찬가지로 일자죠. 그래서 꽃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쪽 오른쪽에 벽을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자, 이 벽을 세우고 선이 나가는 방향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해보시는 거예요. 정답이 지금 마땅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여기다 바로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뭐 펜이라는 단어를 써볼까요? 자, 이쪽에 벽을 세워놓고 이쪽으로 약간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했죠. 반대로 지금 이쪽으로 가려면 니은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죠, 이러면? 이래서 위에 두 개, 아래 하나 돼 있는 형태는 보통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만, 그리고 상하 좌우에서 상하로만 뻗어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단어가 뭐 있을까요? 조금 먹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우리가 먹물을 쓰는 예술이니까 마찬가지로 길게 위아래로
벽을 이쪽에다 두고 옆으로, 위로, 아래로 특징을 주세요. 조금 특징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안 줄게요. 하나만 이쪽 모음만 주고 자음 받침에는 안 줬어요. 얘는 2개 준 거고 얘는 하나만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하나와 2개 사이로 정해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려도 어느 정도 내가 그러면 단어를 이렇게 써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쓸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강의의 중요한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첫 번째, 한쪽에 벽을 두고 선을 뻗어라. 자, 그럼 두 번째, 두 개에서 2개 또는 한 개의 포인트를 줘라. 그리고 세 번째, 글씨의 형태에 따라 주는 벽이 달라진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음 모음이 하나, 둘, 셋 일자로 똑바로 세로 형태로 되어 있는 것과 2개 하나로 되어 있는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 한 글자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조금 길었죠? 앞으로 단어 쓰는 강의들은 다 이렇게 길어질 거예요. 천천히 강의를 봐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연습하시면서 한번 다양한 선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이제 다음 시간에는 2글자 단어를 쓸 건데요. 혹은 한 글자 단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써보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작가님 어떻게 쓰실래요? 물어보신다면 제가 강의 영상에 혹은 나중에 쇼츠 영상에도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